4월 20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 초반 미국 주택지표 호조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키프로스 예금 과세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4%, 0.2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택지표와 독일 투자신뢰지수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전날에 이어 키프로스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3%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3%, 0.8% 내렸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을 부결시켰습니다. 한편 22는 키프로스 의회의 구제금융 지원 비준안 부결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키프로스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0.8% 증가하며 예상외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착공 건수 역시 91만 7천 건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건수도 4.6% 증가하며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등 IT주들이 반등을 주도하면서 1978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1990 근처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상승폭이 줄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550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는 소식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유럽 증시도 키프로스 우려감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이 전망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전략도 잘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지표 좋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키프로스 우려감이 시장 투자 심리를 조금 불안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의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키프로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이제 해서 표결이 되느냐 아니면 부결이 되느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부결이 됐었죠. 부결이 되고요. 반대가 36표 그리고 기권이 19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성은 없었고요. 그만큼 예금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ECB라든지 아니면 유럽중앙은행의 방침을 따르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자국 국민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부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순간적인 불안한 감이 지금 미국 증시에 여파를 미쳤는데 하지만 또 ECB에서 곧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동성을 그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세의 모습을 나타내는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주택 착공 건수겠죠. 그래서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한번 보시더라도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보다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0.8%가 증가를 하면서 계절 탓도 안 타고 지금은 상승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어느 정도의 하락 우려감은 잔존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글로벌적인 증시 자체의 발목을 잡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여파 자체가 나비 효과처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을 하는 것처럼 뱅크런이 크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다만 안전자산으로 지금 회귀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값이 또다시 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조정 장세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키프로스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전날 국내 증시는 장중에는 한 1989까지 올랐다가 마감은 그래도 1980 아래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장 살펴봐야 할 키워드 있다면 어떤 거라고 뽑으실런지요? 네, 장 초반에 오르지 못했다면 또다시 하락할 뻔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만큼 지금은 상승 추세를 견딜 만한 호재거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감 지수 같은 경우 1978.5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1980포인트를 다시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당연히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전 업종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업종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1980포인트에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강하게 돌파를 못했는 순간에 우리가 또다시 코스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적인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투자를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1980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1980포인트가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1980포인트 또다시 지지를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단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옆으로 횡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198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다시 우리가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집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직까지 자동차 업종도 힘들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주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그리고 철강주 또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인 부진한 흐름을 깨워줄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980선을 지지를 잘 해주느냐 일단 확인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KT의 뭐 막내둥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KTH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지금 주봉상의 화면인데 차트를 보시더라도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고 우리가 복잡한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윗꼬리가 많은 것과 다음에 지금은 상승 추세대 그리고 만원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원대를 돌파를 했던 것은 우리가 보시더라도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적인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될 때지 뭐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유가 분명히 있고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KTH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온라인 게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산업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홈쇼핑 산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관리까지 했습니다. 이름하여 파란이라고 하는데
파란이 예전에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란이 거의 포털 사이트에 막을 내렸죠.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연간 들어갔던 돈이 100억 가량이 되거든요. 그 100억 자체가 지금 비용 절감 효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산업이겠죠. 온라인 게임 산업을 통해서 지금은 세가와 어느 정도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를 해서 지금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홈쇼핑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CJ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롯데 홈쇼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수료를 40%를 책정을 해서 제외를 하죠. 하지만 KTH 같은 경우에는 20%를 제외하거든요. 그만큼 마진 자체가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면에서 한번 본다면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아니면 올해 IPTV를 통해서 나가는 송출 인원이 650만 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돈독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일봉으로 보면서 분석을 좀 더 해드리면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거래량 자체의 주요 원인은 바로 기관의 수급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순매수만 보시지 마시고 매도일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매도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바뀜도 아니고 고점에서 지금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고점에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기간의 평균 단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공략을 지금 자리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회사 내용이 바뀌었고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가까지 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 하단에 9,900원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까지는 좀 홀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9,000원까지 좀 더 길게 열어 놓으시고 일단 장기적인 모멘텀, 장기적인 사이클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KTH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3월 18일 추천해 주셨던 AP 시스템 추천한 지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제장 보니까 장중 한 13% 넘게, 11% 넘게 종가로 형성되면서 급등하며 마감이 됐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종목이 일단 상당히 좀 강합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 넘게 했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매수를 한 게 참, 제 기억으로는 몇 개월 넘게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제대로 된 매수가 한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LED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출시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서 그 부품주나 관련주들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가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무혐의로 판결이 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상당히 떨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그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원래 11,000원대에 있었는데 한번 좀 강하게 떨어지면서 6,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승이 좀 빨리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상승은 지금부터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목표가를 엄청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원래 제시해드렸던 원래 목표가인 11,500원을 그대로 보시되 다만 중간에 이제 눌림목을 줄 때 저점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하면은 한 번 더 공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의 기술주들, 특히 이제 중형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보다는 요즘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낮은 1,000억대에서 한 5,000억대 사이의 중형 종목들에 대한 성과가 좋은 관계로 그쪽으로 매수 포인트를 많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좀 발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시는 종목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데요. AP시스템 이제 상승 시작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목표 가격은 기존에 정해주셨던 그대로 11,500원 유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떠한 부분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조금 잊혀졌던 모처럼 만에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수처리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태국의 그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을 지금 새롭게 발주를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홍수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합적인 그 물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처리 관련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참여한 형태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국 관련해서 그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현상은 과거의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 때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관련주들이나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자주 움직였고 빨리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많이 거치더라도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왔던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종목들, 구성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관계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종합기술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한진중공업 홀딩스의 자회사인데요. 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유신 같은 기업들도 한두 개씩 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주력 흐름에는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한국종합기술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망 업종으로 수처리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가운데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두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들었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진중공업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뒷 배경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이제 2월 초에 한번 급등세를 타고 난 다음에 그 뒤에도 돌파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7,500원권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고 하방 경직을 잘 보여주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처리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좀 뜬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이 뜬다면은 돌파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7,300원에서 7,400원 정도를 매수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전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 정도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종목이 탄력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진행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저점 지지 라인인 6,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무난한 대응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종합기술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돔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피가 1980선 부근까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선물지수 보합권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고요. 일모 균형표상에서 변곡점이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그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플러스 10포인트였죠. 종합주가 지수가 10포인트고 여러분 아다시피 1990까지 가는 그런 반등 장세, 특히 61일평이 저항받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그 반면에 선물은 어제 종가를 밀어버리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이국적인 모양이 보였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 구름 변곡점에서 반등인데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고 밑에 구름층이 있기 때문에 또 지지가 또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예, 61일평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일평이 앞으로 이제 계속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아직까지 꺾이려면요. 한참 있어야 됩니다. 한참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이제 61일평의 강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61일평이 하방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어제 이제 의외였죠.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데 주가가 저 혼자 뜬다고 또 떠들었는데 일단 여러분 이런 모양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늘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쉬어가는 일단 기술적 분석 차트로 그렇고 수급 국면으로 봤어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체가 선물 포지션이 한쪽으로도 어제 걸리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오늘 장이 좀 약세 보일 것 같은데 큰 약세는 안 나오겠지만 약세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을 봤을 때 장 자체가 오늘 무기력한 장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행스팬 2까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할때 선행스팬 2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50만 원 근접 가까이 갈 것이다 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박스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박스권은 지금 주가에도 박스권을 예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박스권이다 이렇게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프로그램 매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들이 굉장히 프로그램 매수가 강한 모양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강한 모양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매수라 해봐야 전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양이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의 수급은 크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덧 주가가 주식이 이제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선물이 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선물 자체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중심이 262.50이라 이제 선물 중심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이제 어제 260이 지금 선물 중심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심이 계속 낮아지는 거는 주가가 푸시 크게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크게 나온 자리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게 중심 자체가 단단해질 때까지는 함부로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은 콜도 아니고 풋도 아닌 애매한 그런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간 지금 장은 굉장히 수급, 특히 주식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들이 전 그렇게 상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수급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코스닥 자체도 이제 지금 큰 음봉위에 잉태형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코스닥 혹시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전적으로 매도를 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 스팬 2에 이제 굴곡이 생겼습니다. 선행 스팬 2에 이제 굴곡이 생겼는데요. 선행 스팬 2가 오늘 하루만 굴곡이 있습니다. 하루만 굴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횡보 국면의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횡보 국면의 장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루 좀 쉬어가는 날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하던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수출업체들은 굉장히 잘 되고 수입업체들은 굉장히 좋고 특히 원화의 약세 이 부분은 달러와의 강세는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돈을 출고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지수는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나 S&P 500이나 반도체 지수는 추세가 특히 반도체 지수가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다가 독일 증시도 이제 좀 꺾이는 모양이고요. 영국 증시도 꺾이는 모양입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그 반면에 살아나는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 증시가 변곡점 자리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상해 증시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나머지는 다 봤는데 상해 증시가 반등 국면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중간에 낑겨서 계력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어제는 공격적인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시나 혹시가 60일 이평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의 이제 저항 지지 여부 이 부분이고 근데 제가 볼 때 60일 이평이 앞으로 굉장히 단단할 것 같아요. 5일 이평하고 60일 이평 제도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시세 자체가 굉장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주가에 이제 여러분 반등 보시면 거의 이제 진정한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일단 121평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121평이 1965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볼 때 65포인트에서 제가 볼 때는 1980까지 이 박스권이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탈할 것이냐 볼 때 저는 하방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요. 완전 침체에서 이익이 크면서 반등이 아니고 침체가 없으면서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꼼꼼하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 보이지 않는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쉬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촌음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61선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등 또한 짧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장도 횡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예상하셨습니다. 오늘 장 쉬어가자 당부 말씀도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장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산업재 및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건설업과 상사업을 함께하는 회사로서 건설 부문은 시공 능력 2위입니다. 최근 해외 사업 및 투자 개발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과 상사 부문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3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도 안정적이고요. 신용률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65,000원에서 69,000원 사이입니다. 항상 분할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5,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64,0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월 26일에 추천하셨던 종목이었나요? 아나페스가 어제 한 8, 9% 급등을 하더라고요. 지금 수익 중인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좀 조정을 하다가 수익이 났습니다. AS는 아나페스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반도체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ICD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1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추천은 약 6% 이상 지금 현재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은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추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반 동안 계속 아침 종목 추천을 하면서 계속해서 3년 이상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 된 회사만 추천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수익도 좋고요. 요즘 은행가에서 제형 저축이라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한 달 100만 원 가까이 계속해서 저축을 해야 1년 이자 약 4%에서 4.5%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2주 만에 약 100만 명 가까이 가입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참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마음 어떤가요? 1년에 4% 정도 이자 수익을 준다면 간에 기별도 안 오시겠죠. 주식 투자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기다려서 5%, 10% 이상 수익이 나시거든 항상 감사히 생각하시고 수익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돈인데요. 7년 기다려서 1년 이자 4% 정도 수익 거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역 5번 출구 여의도 우체국 근처에 있는 IBK 기업은행 6층에서 저와 나문호 멘토가 같이 강연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경제TV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안 나신 분 또는 직장에서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식 투자의 정석 투자, 기본 투자, FM을 추구하는 저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폭락장만 안 온다면 안정적으로 1년 수익 10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현재 2달 반 동안 추천한 주식 수익률로 볼 때 이미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20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풍산을 꼽았는데요. 공급 부족 완화로 동가격 하향 안정화, 중국 실질 수요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9,000원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대우인터내셔널을 꼽았는데요. 최근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미얀마 광고에 대한 지분 40%를 호주 대형 에너지 업체 우드사이드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지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인데요.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가 강화된 만큼 그간의 주가 부진은 상승 탄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롯데케미칼을 꼽았는데요. 3월 주요 제품 가격 떨어졌지만 하락 추세는 진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을 꼽았는데요. LG전자 스마트폰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모바일 부품의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카메라 모듈은 2분기 말부터 애플향 신모델 효과가 더해져서 재차 성장세가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 마찬가지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의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키프로스 의회가 예금자 과세 골자로 한 그제 금융 비준화를 부결했습니다. 미국 2월 주택 착공 건수와 그리고 2월 건축 허가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독일 3월 GW 투자자 신뢰지수가 48.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비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키프로스의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유는 예금 보장 규정은 은행 파산 시 적용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결정한 예금 과세는 적용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미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나 키프로스 우려의 금융주 위주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 주요 증시는 미국 주택 지표 호조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키프로스 구제 금융안 부결 소식에 약세를 본 후에 이 시비가 키프로스의 충분한 유동성 지원 의사를 밝히자 낙폭을 줄이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디폴트 우려로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조정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키프로스 사태가 그리스의 국채 손실 부담 이슈에 연장선상하는 점에서 중기적 교란 요인이지만 금융시장의 전념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등으로 지수 하단은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1960포인트대에서 견조한 하방 경직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박스권 조정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 및 금융 완화에 의한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IT,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금융주를 분할 매수할 것을 공고합니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우위와 정책 기대감에 의한 상승 랠리 복귀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부품과 바이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 중심의 순환 상승 국면은 아직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 풍산이던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2년 후반 세계 수급의 공급 초과가 전환되고 있고 달러와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동 가격은 약세입니다. 세계 소비의 45%를 차지하는 중국 소비가 신동 제품 생산 회복 그리고 건설 전력 투자 개선 등을 기반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내산 신동 시장이 분리되면서 원엔 하락의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 가격 변동 및 대체 위험 그리고 마진 축소에 대응하여 신동업계는 동 스크랩 및 저가 금속 투입 비중을 높이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풍산의 경우에도 동 스크랩과 저가의 정년 동 수입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동금속 소요량의 35%를 고급재 스크랩 그리고 정년동의 60%를 수입재로 사용하면서 LME 그레이드 정년동 100% 사용 시 대비 4% 내외의 원재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 제품 출하 회복과 단가 개선 그리고 방산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별도 매출은 5,310억 원과 영업이익 285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을 보고 있고요. 2013년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는 각각 2조 3,800억 원 그리고 1,607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9,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출발 한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예상주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한 9포인트 정도 내린 1969, 1970 아래를 예상주수가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0.7포인트 정도 오른 550 정도, 어제 종가 부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장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들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일본 증시가 이제 춘분이 날로 이제 휴장을 오늘 휴장이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국회의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국회의 본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법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은행권에 대한 대출 가산금리 비교 공시가 오늘 또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오늘 뭐 정부 조직편에 대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관한 그 법안 통과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18개의 시중은행에 대한 그 전월 신규
취급에 대한 대출의 평균 기준금리와 또 가상금리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대출 가상금리 비교 공시가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유, 일본의 이제 새 미니 앨범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뭐 관련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로엔을 우리가 한번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또 뭐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지역에 대한 순방, 최근 몇 년간 벌어졌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미국에서도 FOMC 회의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3월달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좀 검토할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미국에서도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페덱스의 그 실적은요, 실무 경기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글로벌 경기 동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활용된 만큼 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국에서는 BOE 통화정책회의 이사록 발표가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3월 회의에서는 BOE는 현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고, 2월달 이사록에서는 머빈 킹 총재를 포함한 3명의 인사가 영국의 경제의 부양을 위해서 추가 채권 매집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에 따른 또 방향성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황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19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50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의 움직임과 코스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수급은 불안정하지만 프로그램 흐름 자체는 좀 우호적인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어제의 우리의 움직임을 좀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5일선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을 좀 놓고 본다면요, 현대차는 21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전자에 대한 변동성이 좀 예상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제 시황에 대한 뷰를 조금은 좀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도 그래서 뷰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환율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운수장비와 전기전자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또 전차 군단의 또 상승세가 좀 나타나야 또 시장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들의 시세 부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과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 주체를 좀 놓고 본다면요, 그렇게 썩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매도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시장에는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 고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70포인트와 1980포인트에 대한 가바닥이 만들어졌고, 이 바닥에 대한 끝자락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1970포인트를 하회 이탈하는, 그러니까 뭐 장중에 지금 현재 시점처럼 시가의 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부분들을 또 빠르게 회소를 하면서 또 반발 매수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코스닥 쪽은 왕의 기환 셀트리온이 22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탑10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탑10에서 또 탑 20위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일단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에 들어가야 될 유동성 자산들이 전부 다
다른 이제 그 시가총액 하위에 있는 종목군들로 고루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귀환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시 셀트리온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는 만큼 그 점은 좀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결국에는 코스피는 바닥 시그널이 지금 계속 돌고 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70과 198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변곡 구간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4포인트 그리고 2030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208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져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공략해야 할 업종 그리고 현대차와 운수장비 업종들이 좀 시장에서 잘 베이스를 다져주기 시작한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또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는데요. 동시효과 현재 예상주수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969로 좀 전 10분 정도와 조금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4% 정도 하락해서 9포인트 내린 1969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1포인트 정도 오른 55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출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